시장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의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요? 양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 양봉 저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스닥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맞아요. 뭐 다소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낙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단 지난주 한번 전반적으로 네. 한번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증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글로벌 증시 자체는 지난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나스닥 지수가 한 3%대 급등을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0.28%에 그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연달아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금요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목요일 나스닥 상승분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주말 마감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워낙 잘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요.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는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말아 올리다가 하반기에는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 선물이 우리 금요일 장중에 마이너스 1.5% 하락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금요일 국내 증시가 이미 주말 나스닥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하겠지만,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만큼 낙폭을 키워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내내 로봇이랑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면 금요일 같은 경우 관련 종목들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네이버가 서치 GPT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플리토 같은 일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메타버스와 XR 헤드셋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과 함께 XR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XR 헤드셋이랑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메타버스와 그리고 XR 헤드셋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이동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급등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인 한국정보통신과 이루온, 나이스정보통신과 그리고 KG이니시스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 종목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엠 글로벌이 동접자가 9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요일 날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1220원대에 머물렀지만 지금 나스닥 미국 이제 비제조업 고용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주말에 발표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124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원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흐름까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는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전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비자 발급도 중단한 상태인데, 지난 2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원래는 1월 말에 이제 비자 발급 중단이 해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비자 발급 중단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양국 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여행사 그리고 항공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0명이 나왔고 그리고 누적 양성률도 2월 1일 같은 경우 9.3% 나왔고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8.4% 그리고 전문가들은 2월 둘째 주에는 누적 양성률이 7%대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숫자가 확인된다면 2월 말 이전에라도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비자 발급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자 발급 중단 이슈로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여행, 항공,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해당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리고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만 제외됐죠. 쏙 네, 맞습니다. 빼놓고 해서 얄밉게 이렇게 한국만 제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격감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자 발급 중단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면 이번에 한국만 쏙 빼놓고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중국도 허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께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 기업들이 쫙 PPT 안에서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한 종목 저희 만나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는 여행사 중에서 국내 여행사 1위 업체인 하나투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2위 업체인 모두투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모두투어 같은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 무급휴직 중인 정규 직원들도 다시 복귀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투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여행사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업황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동남아 쪽이랑 일본 쪽에서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살아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중국발 이슈는 중국 여행객 수 급증은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쪽의 여행객 수가 살아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12월 달 모두투어의 해외 패키지 송출 인원 같은 경우에는 42,765명 나오면서 전년 동월 대비 6,992% 급증했고요. 이 중에서 동남아 패키지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으로 제일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여행객 수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월 송출객 수 따져본다면 92,273명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 2,953% 급증했고 그중에서도 패키지 송출객만 따져본다면 61,102명이 나왔습니다.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2,274%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달까지 송출객 수가 급증을 했지만 2월 달 이후에도 향후 3개월 동안 예약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향후 3개월 예약 동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773% 급증했고요. 3월 달도 전년 동월 대비 6,765% 그리고 4월 또 5,342%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더라도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면서 흑자 전환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올해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여행의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면 하반기에는 모두투어의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 모두투어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여행사 관련 종목 중에서는 모두투어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여행사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가총액이 1조 원에 달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무겁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투어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하나투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매수하실 분들은 모두투어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1선까지 비자 발급 중단 이슈로 21선까지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 구간부터는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22,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한 18,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같이 개인 투자자 경우에는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모두투어만 갖고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차별화된? 일단 모두투어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행사 전반적으로 업황이 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종목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지난 1월 달 여행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주가 탄력도를 본다면 모두투어가 좀 더 하나투어보다는 좀 액티브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모두투어가 지금은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리오프닝 안에서 모두투어를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폐배터리 관련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유럽판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또는 3월 달 중으로는 이제 유럽판 IRA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관련 법안이 발표된다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유럽판 IRA 법안도 사실 미국 IRA 법안이랑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통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따라서 우리 국내 업체들,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폐배터리 업체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성일하이텍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랑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랑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폐배터리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시청자분께서 매니저님은 A-프로 많이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같은 종목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모학 가지고 왔고요. 물론 제가 A-프로 좋아합니다. 사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생각보다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에는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무방에는 제가 한번 여러 번 교육을 시켜드린 적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스모학인데, 사실 지난주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모두 급등을 했는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른 게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코스모학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코스모학을 가지고 왔고요. 코스모학의 주요 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산 코발트,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고무, 도료, 제지 등에 사용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독일 크로노스사로부터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티타늄에서 조금은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특수형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독일 크로노스사에 지금 OEM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수형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보다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에서 한 3%, 즉 로우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특수형 아나타제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티타늄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스모학의 항상 코발트 사업 부분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배터리 관련 부분인데요. 올해 2023년도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약 7,000톤 규모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만약에 풀캐파로 돌아갈 경우에는 약 매출이 폐배터리 부분에서만 약 3천억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램프업 기간이랑 초기 운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폐배터리 쪽에서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 생산된 추출된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인 코스모시 소재의 전구체 사업 부분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에코앤드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재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시 소재는 지금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지금까지는 전구체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스모 화학으로부터 향후에는 전구체를 니켈, 코발트 그리고 리튬을 조달받아서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전구체를 내재화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전구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면 향후에 중국이랑 이슈가 있을 때 생각보다 양극재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양극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전구체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화학도 코스모 신소재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리튬을 공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전구체와 양극재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화학 모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 차트가 열려 있는데 잠시만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생각보다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은 더욱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 구간부터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한 21,000원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안에서는 저희 코스모 화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너튜브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도 되고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는 녹색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도 해드렸는데요. 녹색밴드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투자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리고 교육도 해드리니까 오늘 무방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녹색밴드에도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102년 매니저의 꼼꼼한 무료 방송까지 참고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102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양봉 기운 잔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